황당한 방송이었습니다.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동규입니다.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건강과 안위를 응원합니다. 현재 시간 2020년 3월 13일 2시 미스터트롯 11회 당신의 손에서 진이 탄생합니다를 시청했습니다. 당신의 손에서 진이 탄생하셨습니까? 네, 참으로 역사에 남을 황당한 방송이었습니다. 미스터트롯 1부는 저희가 재밌게 봤어요. 2부에서 이제 생방송으로 진행을 했는데, 생방송으로 된 이유는 그렇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 바이러스 때문에 녹화 방송으로 못해서 이제 생방송으로 문자 투표를 해서 점수를 반영을 해서 1, 2, 3등 진선미를 뽑는다고 저희가 얘기를 받고, 그 얘기를 듣고 마스터 총점 50%인 2000점 1, 2차 라운드 합산해서 1차 라운드 뭐예요? 작곡가 미션, 2차 라운드 인생곡 미션을 갖다 1, 2차 합쳐가지고 마스터 총점을 2000점 조율하고, 또 대국민 응원 투표 여태까지 거를 20% 800점을 이렇게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1등, 2등, 3등, 4등, 7등까지 해서 800점에서 10점씩 감점을 하고, 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실시간 국민투표 30% 1200점을 받아가지고 3개를 다 합쳐서 총 4000점 만점으로 점수를 주겠다. 당신의 손에 당신의 문자를 통해서 미스터트롯을 뽑습니다. 30%의 점수가 문자를 통해서 그 사람을 뽑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자를 기다려서 저도 무지하게 문자를 보냈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면, 또 마스터 총점에서는 점수도 그 마스터가 어떤 점수가 줬는지 개별 점수도 안 가르쳐주시더라고요. 아무튼 그게 문제가 아니야.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시청자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양해하기 좀 어렵습니다. 제가 본 최대 방송사고 아닌가 싶습니다. 네. 실시간 국민투표가 773만 1781콜이 들어와서 요거 끝나려면은 새벽이 되거나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아침이나 새벽이 될지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다음 주 3월 19일 날 미스터트롯에 맞아서 토크 콘서트가 이루어지니까 거기서 공개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가수도 황당하고 김성주 MC도 황당하고 제작진은 이게 뭔가요? 어떻게 된 거죠? 자, 이게 댓글을 제가 좀 봤습니다. 이 사태에 대해서 댓글을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저희 나라 IT 광고 맞습니까? 문자 투표 금액이 8억 정도 되는데 700만이니까 한 773만이니까 8억 정도 되는 거죠. 8억 정도인데 투표를 한 번호로 결과를 보내라, 이런 댓글도 있었습니다. 실시간 댓글에. 또 그리고 속보나 재란 문자로 결과를 보내라, 이런 댓글도 봤습니다. 그리고 문자 환불해달라, 문자 금액 환불해달라, 이런 댓글도 봤고요. 또 금액에 대한 이런 댓글도 좀 봤습니다. 8억은 좋은 곳에 기부한다는데 어디 좋은데 어떻게 이거 쓰는 거냐. 8억이나 되는데, 이게 문자 투표 우리는 100원씩 해서 했지만, 이게 한 번에 100원이기 때문에 여러 가수들한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복수로 막 했거든요. 많이 했는데, 그러면 그게 다 돈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한 사람이 그죠, 700원까지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돈이 그렇게 됐는데 이 돈을 어떻게 쓰냐 뭐 이런 댓글들도 있었습니다. 네. 그 두 번째로 좀 생각할게. 국민투표, 국민문자 요 투표가 왜 정상적인 시간에 계산이 되지 않았나는 요게 진짜 몰랐던 겁니까? 사고입니까? 아니면 알았는데도 강행을 하신 건가요? 좀 이거 궁금합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731만 781콜이면 예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시청률이 35%가 나오는 지금 프로그램입니다. 시청률이 35%가 나오는 시청률이면 약 우리나라 국민 5천만이라고 봤을 때 약 1750만 명이 본다고 가정할 수가 있어요. 대충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1750만. 그러면 1750만에서 반이 투표를 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얼마큼 나옵니까? 50% 한 850만? 850만이 투표할 가능성이 있고 거기서 850만이라고 약간 생각하는 게 뭐냐면 반도 많지 않습니까? 근데 하는 사람이 복수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850만이 문자가 들어올 것으로 약간 예측이 가능했고 여기서 우리가 놀라고 700만, 770만이나 했어? 놀랬긴 했지만 이거는 예측을 아무리 좀 잡아도 500만 콜은 제작진에서 예상하지 못했을까요? 500만 표는 이게 문자로 아마 갈 거라고 예측 가능했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제가 모르겠어요. 500만 표를 할 수 있는 그 짧은 시간에 한두 시간 안에 3시간 안에 그거를 할 능력이 있는 그게 프로그램이었는지 아닌지는 제작진이 아마 알고 계셨을 거예요. 500만이 바로 들어오면은 그게 된다. 그랬으면 하는 게 맞는데 만약 이게 500만이 안 되겠지 뭐 이렇게 하다가 시간이 늦었다고 하면 이건 제작진이 참 안일하게 생각하시고 방송을 하신 거죠. 물론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관객이 없는 상태에서 한다는 거는 네, 뭐 인정합니다. 그거는 맞아요.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뭐냐면 저희가 지금 전염병에 대해서 다 긴장이 돼 있고 모여서 하는 걸 다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건 맞습니다. 근데 문자 투표를 이런 식으로 하신다는 건 참 마음이 아프고 예견된 결과인데 그냥 넘어가신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예. 댓글 뭐 한 개 더 보이네요. 김 다 빠진다 야. 긴급 편성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댓글도 있고 또 세 번째로 좀 제가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은 몇 시간 이후에 결과가 나온다고 하고 아침에 나오거나 무슨 뭐 점심에 내일 나오거나 이제 이렇게 되면 왜 내일 발표를 안 할까? 당일날 몇 시간 있다가나 하루 있다가 발표 안 할까? 뭐 이건 제작진이 굳이 다른 프로그램에 시청률을 주기 싫기 때문이죠. 그럼 일주일이라는 텀이 있는데 이건 시청자들 배를 조금 안 하시는 거예요. 일주일 기다리세요. 뭐 일주일이 할 거니까 좀 뭐 저희는 뭐 일주일에 한 번씩 하기로 했으니까 그냥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기에는 지금 너무 많이 봐요. 35%면 주변에 너무 많이 보세요. 너무 불만들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좀 생각하기도 싫은 문제인데 이건 정말 뭐 제 입으로 좀 얘기하기 좀 싫습니다만 일주일이면 생각하기 싫습니다. 그렇지만 숫자 노름을 할 수도 있잖아요. 이거는 순위를 어떻게 뭐 숫자가 어떻게 되는지 좀 숫자를 뭐 이렇게 주무를 수도 있는 거고 뭐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예, 근데 뭐 좀 약간 생각이 났기 때문에 그래도 생각이 싫지만 그래도 뭐 그런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는 그런 명분을
사람들한테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리고 다음 것도 생각하면 이렇게 예상 가능한 일이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00만 콜 이상은 들어올 사항이었는데 그런 예상이 있었다면 이게 시청자를 배려하고 제작을 한 건지 또 그렇게 스케줄을 맞춘 건지 거기에 따라서 뭐 가수분들도 뭐 배려를 한 건지 5천만 콜 이상이 들어올 때 그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하냐 못하냐만 이렇게 보면은 그게 얼마큼 걸리냐만 되면 그게 시간이 얼마큼 걸렸을지 알았을 텐데 그거를 만약에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확인은 못하겠지만 그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방송을 하셨다면 참으로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임영웅 가수, 이찬원 가수, 또 영탁 가수 등등의 가수도 황당하고 또 MC인 김성주 MC도 황당하고 제작진은 좀 안 된 얘기지만 배짱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미스터 트롯 하기 전에 3월 12일 방송 전 시간에 TV조선 뉴스9이 방송이 됩니다. TV조선 뉴스9 프로에서 TV조선 부본부장이시죠. 신동욱 앵커가 하루 지난 13일에 미스터 트롯 진선미 세 사람이 등장한다고 예고를 했습니다. 방송, 특히 뉴스는 실내인데 내일 어떻게 하실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게 뭐 다음 주에 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뭐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되게 심각한 뭐 이 시청자들과의 약속을 어긴 사항이 돼 버렸습니다. 결코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일부 내용은 근데 일부 내용은 어떤 내용이 있었나 한번 재조명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부 내용으로 가보시죠. 첫 번째 라운드는 작곡가 미션이었습니다. 작곡가 미션, 유수의 작곡가들이 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받은 신곡을 단기간 내에 얼마나 잘 소화해낼 수 있는가를 봐서 트로트 가수로서 이 사람이 역량이 얼마큼 있는지 요런 역량을 시험을 한 미션이죠. 작곡가 미션은 저희가 처음 듣는 노래이기 때문에 감정이입해서 듣기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신나는 노래 위주로 좀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그거 보고, 그것도 연습하는 기간도 뭐 한두 달 연습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뭐 단기간으로 그냥 몇 주 연습해가지고 그 무대를 펼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가수의 참 능력이, 물론 좋은 노래를 받아야 되겠지만, 가수의 능력이 어느 정도 이렇게, 적응할 수 있는가, 노래를 듣고, 처음 듣는 노래를 듣고 얼마나, 잘 소화낼 수 있는가 이런 영향을 보는 거죠. 첫 번째 무대로 장민호 가수가 이렇게 나오죠. 이게 여러분들 투표를 하셨겠지만 투표 내용을 좀 안내 보면은 1번 장민호, 2번 김희재, 3번 김어중, 4번 정동원, 5번 영탁, 6번 이찬원, 7번 임영웅, 이렇게 샵 4506 유로 100원 이렇게 투표를 했습니다. 아마 이 영상 보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아마 투표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투표했습니다.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투표를 하셔서 이렇게 번호도 적어놓을 수도 있고 이름도 적어놓고 그렇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이긴 뭐하지만 이 번호를 보면서 제작진에서 생각하는 우승이 그래도 가능한
가수의 역순으로 순서를 매긴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잠깐 좀 했었어요. 네,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추측인데 그렇게 따지면 거꾸로 임영웅 가수나 이찬원 가수가 그리고 영탁 가수가 제일 진선미가 될 그 순위가 될 가능성이 많겠다라고 제작진에서 추측을 하시고 끝에 번호를 배정한 것으로 예측이 가능하고, 그 이후에 정동원, 김호중, 김희재, 장민호 가수 이렇게 순으로 한 게 아닌가 하는 제 개인적인 이렇게 추측을 좀 하게 됩니다. 왜 그런 추측을 하냐면 문자 투표라는 게 이게 시청률이 사람들이 많이 보는 시간이 앞에보다도 후반부에 더 사람들이 많이 봅니다. 그쵸? 시청률이 처음 2시간 동안에 방송을 하면 처음 10분, 20분, 30분보다 그 이후에 뒤로 가면 갈수록 시청률이 더 많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런 프로는. 그죠? 늦게 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그만큼 사람들이 그 부분을 못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숫자가 뒤에 가는 것이, 뒤에 노래를 부르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은 되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좀 그렇게 생각하고, 아무튼 간에 1번 안쪽으로 들어가면 1번 장민호 가수가 역전 인생 이렇게 불리게 됐습니다. DM 뮤직의 불혹의 골반 바운스 보여주면서 파격적인 변신을 하게 됐죠. 되게 좀 장민호 가수 역전 인생 EDM으로 정말 좋았어요. 처음 듣는 노래인데도 EDM으로 신나게 해서, 장민호 이렇게 가수가 이렇게 노래하는 것 중에서 이렇게 신나는 노래가 있었나, 그 정도로 아주 재밌는 즐거운 무대였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이제 김희재 가수가 나는 남자다 이렇게 해서 힘있는 보컬로 좋은 성적을 이렇게 좀 받으셨죠. 그리고 세 번째 김호중 가수가 바람남, 윤명성 작곡가가 한 바람남에서 김호중 안의 매력을 뿜었습니다. 4번 정동원 군의 여백, 김종환 작곡가가 작곡한 정동원 군이 뭐 그랬더라죠. 이 감성은 나만 소화할 수 있다. 그래서 정도 받으셨고, 5번 영탁 가수가 플레이 사운드가 작곡. 플레이 사운드는 뭐 김지한 님과 알고 보니 효수한테 이 두 분이 같이 작곡을 하시는 거죠. 플레이 사운드라고 합니다. 찌기야라고 합니다. 귀에 쏙쏙 들어오는 곱게 다진 도자기처럼 좋은 무대였다, 이런 평이 좀 받았습니다. 되게 후렴구가 쉽더라고요. 그래서 영탁 가수가 되게 좋은 노래 받으신 것 같아요. 막 사람들이 다 따라 부르고 찐찐찐찐찐이야 뭐 완전 찐이야 뭐, 그래서 되게 좀 부르기 쉬운 노래였어요. 이거 되게 좀 좋은 노래 받으신 거 축하합니다. 그리고 6번째에 6번으로 이찬원 가수가 이렇게 이루 작곡가의 딱풀, 옷을 딱풀 모양을, 색깔을 딱풀색으로 좀 입으셔가지고 이렇게 반주를 이끄는 목소리. 근데 난 이찬원 가수 이렇게 딱 보고 후반에도 뭐 그런 얘기 조금 나오는 것 같은데, 이찬원 가수가 그런 얘기 안 하시던데, 가족분이 대구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다 좀 건강하시고 다 무탈하시겠지만, 이제 이찬원 가수가 뭐 다른 가수분들 뭐 가족분들 다 건강하셔야 되겠지만, 특히 이찬원 가수 아버님 어머님이 대구에 계시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로 좀 건강이 어떠신지 좀 걱정이 되고, 이찬원 가수도 걱정이 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좀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영웅 가수가 이제 두 주목, 그리고 박흥빈 작곡가의 뿐이고 그 하신 작곡가분이죠. 반전 댄스 장인으로 임명합니다. 그래서 감성 장인의 반전 댄스 무대를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뿐이고 이후에 뿐이고랑 분위기가 좀 비슷하면서 막 임영웅 가수가 태권도 선수도 좀 했다고 제가 좀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액션을 아주 멋지게 소화하시고 태권도 무대 좀 뭐 새롭게 봤습니다. 재밌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1번부터 7번까지 7분의 첫 번째 라운드 작곡가 미션이 이렇게 이제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라운드가 인생곡 미션. 저는 작곡가 미션은 조금 그러시네요. 처음 듣는 노래라서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즐기기에는 이렇게 같이 감정을 따라하기에는 조금 좀 어려워서 그런군요. 근데
인생곡 미션은 몇 군데에서 눈물을 좀 이렇게 글썽 그 눈물 훔치는 장면이 좀 있었습니다. 두 번째 라운드는 인생곡 미션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대변할 수 있는 곡을 직접 선곡해서 본인이 직접 선곡해서 대망의 마지막 라운드를 장식을 하고 그냥 이걸로 그냥 대망의 라운드가 될 줄 알았는데 다음 주에 또 뭐 발표는 마지막이긴 마지막이죠. 가족, 은인, 그리고 꿈 등 자신의 삶을 가장 소중한 주제를 택해 노래를 풀어가는 미션이었습니다. 감동적이었어요. 저도 한두 군데에서 눈물을 좀 훔치고 좀 했습니다. 감정이 좀 약간 좀 올라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예, 어떤 노래가 있었나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장민호 가수 노래가 있었죠. 남자라는 이유로 조항조 가수의 노래였죠. 담담하게 그려낸 남자의 일생을 잘 들었습니다. 저는 또 이 리서치를 통해서 전에 사실 장민호 가수는 알았거든요. 남자는 말합니다. 그 노래 알고 뭐 장민호 가수 활동하는 걸 알았는데 리서치를 통해서 아주 호감도가 그 전에 아는 거에 비해서 호감도가 상당히 좀 많이 좀 올라간 그런 가수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그 노래 부르고 나오니까 동생 가수들이 함께 이렇게 뭐 고생하셨습니다. 같이 이렇게 얘기도 해주고 장민호 가수의 경연 무대를 총정리하는 무대였고 또 장민호 가수 노래 중에서 제가 듣기에는 더 이게 계속 거듭되는 무대 그 아름다운 무대 멋있는 무대를 계속 보여주시는 분 같아요. 계속 노력하시고 계속 바뀌려고 하시고 사실 그리고 전에도 영상에서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렇게 나이가 제일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자기 막 내가 좀 나이가 많고 뭐다 뭐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은 이제 형으로서 이렇게 뻐길 수도 있고 그런데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계속 변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 보니까 되게 좀 보는 사람 하여금 멋있는 가수라는 거 계속 느끼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오늘은 오늘 뭐 투표해서 1등, 2등, 3등, 4등 이런 거 뭐 안 뽑히고 좀 황당했지만 가수분들 다 고생하셨어요. 장민호 가수님도 고생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이제 김희재 가수 나왔죠. 잃어버린 적. 김수희 가수의 그렇죠. 잃어버린 적 이렇게 들었습니다. 김희재 가수도 너무 고생 많았어요. 군생활 병행하면서 하는 게 좀 되게 힘들었을 텐데 끝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김호중 가수가 조항조 가수의 고맙소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은사에게 드리는 곡이고 이 나이가 되어서 당신을 만나서 고맙소라는 노래를 은사를 가서 고맙다는 얘기 그리고 무대에서 실제로 이제 관객석까지 올 수 있는 무대였으면 은사님이 와서 같이 그 노래를 들으면서 더 감동스러울 수 있었겠죠. 근데 뭐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관객석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했기 때문에 은사님이 나오진 못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중 가수의 사실 이런 무대를 저는 기다렸고 이제 보았습니다. 김호중 가수는 시작을 알린 마지막 무대라는 게 저는 맞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김호중 가수가 이 성악 발성에서 트로트로 넘어오는 중간 과정을 저희가 계속 이 팬 입장에서는 응원하고 보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연 중에서도 제일 악마 편집으로 논란이 됐던 게 선상지혜를 이제 들으면서 그냥 들으면 괜찮은데 편집을 그렇게 했냐 이제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 이후에 조금
성악 발성을 빼고 트롯 발성을 넣으면서 조금 이렇게 뭐 곡 선택이란지 이런 것 때문에 더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안타깝다 이런 느낌을 좀 저는 좀 약간 그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근데 오늘 무대는 전 들으면서 좀 감동했고 눈물을 좀 흘렸습니다. 눈물 흘린 이유는 또 스승에 관해서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그 일을 쪽으로 좀 하고 있는 중이라서 저는 과연 그런 스승이었을까?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스승이었을까 생각하고 그래서 좀 눈물을 흘리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저 자신한테도 좀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저도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제 지금부터 김호중 가수는 뭐 시작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예, 지금부터 시작이시니까 더 좋은 무대에서 더 큰 가수로 활동하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정동원 군 이렇게 나왔죠. 예, 배호의 누가 울어. 할아버지에게 보내는 곡을 선택을 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애창곡이라고 이렇게 해서 정동원 곡을 노래 불렀죠. 다 아시겠지만 할아버님이 정동원 군을 거의 키우셨고 이 경연 도중에 할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감정을 잘 녹여서 트롯 신동이죠. 정동원 군이 할아버님의 애창곡을 불러서 가슴 뭉클한 장면 연출했습니다. 정동원 군은 진짜 천재죠. 아주 천재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는데 또 이제 나이가 또 있는 만큼 또 학업이랑 잘 병행을 해서 더 멋진 곳에서 또 청소년으로 학교 생활도 잘 병행하면서 공부하면서 이렇게 지금 또 아름다운 모습, 또 아름다운 목소리 많은 분들한테 감동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동원 학생도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첫 번째 이제 영탁 가수의 내 삶의 이유있음을 이미자 선생님의 이 노래도 되게 그 느낌이 어땠냐면요. 세종문화회관에서 그렇게 콘서트 하는 걸 저희가 듣는 느낌이었어요. 전 그렇게 됩니다. 되게 웅장하고 또 그리고 그 첫 번째 라운드 작곡가 미션에서는 되게 밝고 경쾌한 무대를 보여주셨고 또 두 번째 무대는 또 전 이미자 선생님의 그런 느낌은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전혀 없었고 이게 영탁의 노래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랜 수영생활을 또 영탁 가수가 오래 했는데 거기에 대한 음악에 대한 갈증 그거를 다시 노래로 승한 모습 또록 감정에 압도당하는 그런 순간이었죠. 내 삶의 원동력은 음악이다. 이런 거 잘 보여주시는 마지막 무대였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더 좋은 무대에서 더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또 여섯 번째 이찬원 가수. 그렇죠. 지도부. 나훈아의 18세 증인. 아버님이랑 이렇게 통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또 우리 아버님한테 무슨 노래 할까요? 칠갑산 부를까? 뭐 부를까? 그러면 18세 증인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아버님이 그 노래를 선택해 주셨고 18세 증인이 또 이찬원 가수가 나훈아 우리 그 선생님 그 노래를 되게 이렇게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자신감이 꽉 찬 무대를 휘어잡았죠. 오른쪽 관객, 왼쪽 관객, 중앙, 좌우를 막 이렇게 휘저으면서 정말 자신감 있는 성량. 아버님이 그러시대요. 넌 성량이 제일 좋아. 그 특유의 성량, 특유의 꺾기로
마스터들의 최고의 점수를 받았죠. 여태까지 뭐 계산한 거에 따르면 마스터 점수와 대국민 투표의 1위가 이찬원 가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스터들이 제일 인정하는 가수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가 있죠. 첫 번째 라운드 마스터들이 2000점의 점수를 줬습니다. 2000점 점수 중에서 첫 번째 라운드의 작곡가 미션, 두 번째 라운드의 인생곡 미션 두 개를 1등은 이찬원 가수가 했기 때문에 마스터들 입장에서는 이찬원 가수가 제일 결승 무대에서는 잘했다. 뭐 이렇게 평가를 받는 흥이 있는 무대였습니다. 아유, 아무튼 이찬원 가수도 대장정 고생 많으셨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부모님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7번째 임영웅 가수가 이렇게 노래를 불렀죠. 네, 마지막 무대로 실제로 이제 마지막 대장정에 이제 마침표를 찍은 마지막 무대, 실제 마지막 무대가 되는 거죠. 임영웅 가수가 노래를 부르고 이 노래 경연이 이제 끝나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도성의 배신자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5살 때 떠난 아버지의 애창곡, 어머니께 장난스럽게 배신자를 불렀던 그 노래를 임영웅 가수는 듣지 못했지만 어머님을 통해서 5살 때 들었으니까 기억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겠죠. 어머님을 통해서 이 노래를 아버님이 나한테 불렀다 이런 얘기를 듣고 그 노래를 가지고 마지막 애창곡으로 불렀습니다. 어느 봄날 얄밉게 떠난 님, 얄밉게 떠난 님아, 얄밉게 떠난 님아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이죠. 하는 노래죠. 전 이 노래 들으면서 조금이 아니라 눈물을 좀 훔쳤습니다. 좀 들으시는 분들이 좀 의아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데요. 저런 일이 다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20대 때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20대 때 20대 중반에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20대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10대 때나 20대 초반 때 아버님이 부른 노래에서 기억나는 노래가 실제로 들었는데 배신자 이 노래를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가 시작할 때 임영웅 가수도 약간 좀 감정을 좀 격하게 좀 했고, 끝날 때도 많이 좀 눈물을 좀 보였는데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노래를 부르는 거 제가 꽤 들었거든요. 저희 아버님도 그렇게 노래 부르시고 있는 거 좋아하셨는데, 저희 아버님의 애창곡이었어요. 배신자가. 감정이 좀 부성애 이런 거에 대해서 감정이 좀 많이 좀 빠지는 편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또 나는 진짜 이거 거짓말 같은 얘기 있잖아요. 임영웅 가수 어머님, 아버님이 이 노래 좋아하셨다고 어머님한테 해주셨다고 그러는데, 저도 이게 어렸을 때 아버님이 그렇게 배신자라는 노래를 부르시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이 노래가 이게 보니까 1971년도 작품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희 아버님도 상당히 좋아하셔가지고 제가 듣는 걸, 노래 하시는 걸 좀 아십니다. 아버님 생각도 많이 나고, 또 아버님 또 20대 때 이제 아버님 안 계시고 또 저 혼자 또 살아온 얘기도 있고, 또 어머님이랑 살아오고 또 결혼한 과정 이거 좀 생각하고 또 하니까 눈물이 좀 앞으로 가렸습니다. 네, 임영웅 가수 노래가 시작부터 감동받을 것 다 받았습니다. 먼저 2절에 이제 9키를 올려가지고 한국에서 다른 느낌을 다 받았고, 임영웅 가수 더 큰 무대에서 감명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그래도 저 응원 댓글 하나 해달라는 글이 또 올라와서요. 지난주부터 뭐 유동규님 어떻게 좀 댓글로 좀 응원 좀 해주세요. 그리고 구체적인 멘트가 있으면 제가 좀 뭐 읽어드리고 응원했습니다. 댓글 하나 제 영상에 달린 댓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응원 댓글 미스터 트롯에 나온 슈퍼스타 임영웅 꼭 길만 걸으세요. 응원 멘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유동규님들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10,000명 축하드립니다. 대박 만내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응원 댓글하고 구독자 10,000명 이렇게 추가까지 해주시니까 더욱 고맙네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이렇게 응원하고 싶은 가수분들의 구체적인 응원 멘트를 저한테 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에 선정해서 영상에 이렇게 코멘트를 좀 달겠습니다. 제 미스터 트롯 요거는 그래서 이제 이 경연은 거의 끝나고 다음 주에도 이제 토크 콘서트도 남아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미스터 트롯 소식이 계속 있을 거니까 뭐 좀 변형을 해서 뭐 주간 미스터 트롯이든지 주간 미스터 트롯 이런 걸로 해서 좀 나갈 수도 있고 제가 좀 여러 가지 좀 생각 중입니다. 근데 미스터 트롯도 팬들도 많으시고 여러분들이 되게 좋아하시니까 제가 요거는 뭐 당분간 좀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좀 변형이 좀 될 것 같아요. 근데 내용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과 저 이 찝찝한 기분으로 이거 좀 어찌 해야 됩니까? 일주일 기다려서 내용을 좀 더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네요. 황당한 기분 시키지 않은 채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날 뵙겠습니다. 근데 제가 구독자 10,000명 기념 Q&A 영상 또 제작하고 있으니까요. 거기에 이제 완성이 되면 금요일 전에 제가 영상 업로드 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아무튼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시 한번 구독자 10,000명 이렇게 돌파하게 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또 건강하시고요. 또 다음 주에 더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유동규였습니다. 고맙습니다.